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시간입니다.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최근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 연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문화 이 수다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요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BTS와 관련된 이야기 김원식 평론가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K-팝이 아니라 BTS 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기록들 대단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화제가 되니까 근래 만들어진 그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2013년에 데뷔를 해서 신인상을 받았는데. 근데 2013년에는 사실 쟤네들 망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대 기획사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SM이나 YG, JYP, 예. FNC 정도의 그런 소속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인이긴 한데 곧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음원 1위도 못했고 새침한 줄 세우기도 못했고. 네, 신인상, 2015년에 본상 이러잖아요. 본상이라는 건 사실 애매한 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2016년 올해 가수상 이렇게 돼 있는데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10대 후반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대 초반까지의 이 어떤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데 앨범도 그렇게 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데뷔 앨범 같은 경우 학교 3부작 시리즈, 화양연화 2부작 시리즈, 이번에 이제 러브 유어셀프 3부작 이렇게 주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부작 시리즈를 마련해서. 러브 유어셀프가 3부작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승전결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기는 없어요. 기가 없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기승전결 중에 승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앤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연작 시리즈는 끝이 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어떤 청소년 내지는 20대 초반의 경험들을 잘 녹여낸 3부작 시리즈로 가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예능이나 이런 데서 안 불러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부르지도 않고요. 실제로 불렀다 처음에는 또 지금도 안 불러요. 지금 불렀을 때 처음에 리더가 그 랩 몬스터잖아요. 네, 그렇죠. RM. 밑에 댓글이 엄청 랩 몬스터래. 누가 이름을 단 거야? 이러면서 얘네들 전부 촌스러워. 심지어는 쟤네 대구에서 왔대. 어디 서울 출신이 거의 없었죠, 지금. 그렇죠. 다 지방 출신들이었고. 다 지방 출신이고 또 RM 같은 경우는 아예 유학도 안 갔고 해외 출신도 아니고.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랩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토종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옛날에 이보영 씨인가요? 국내에서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를 실제로 보여줘가지고 또 깜짝 놀라게 맞습니다. 했었죠. 네. 사실은 자기네들이 너무 안 뜨고 불러주는 데가 없어갖고 자기네들끼리 찍고 까불고 놀던 것을 유튜브에 올렸던 게 오히려 아미들을 갖다 끌어오고 완전히 결속을 시켰던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미 팬을 방송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국에 만났는데 그분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갖게 된 이유를 SNS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제발 전문가들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SNS는 지금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NS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뷔 전부터 합숙 생활을 하고 심지어 밥 먹는 거. 맞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오픈해서 공개를 했거든. 근데 이 소위 말해서 SM을 비롯한 이 주요 기획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피셜 SNS가 있어도 그거 자기들이 하는지 잘 모르고요. 그럼요. 또 기존의 모델은 신화화 모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습생 시절부터 누가 구성되는지 알 수도 없고 신비스럽게 해놓고 짠 발표를 한 다음에 물량 공세로 예능에도 출연시키고 또 가요 순위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이제 공연도 그냥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육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반복 노출 효과 때문에. 신들로 사육당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사실 YG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케이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멤버를 구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팬들을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대규모 어떤 그룹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바로 팬들, 아미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참여시키고 키워가는 성취하는 맛, 이거를 같이 상호 소통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그 지지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아이돌의 기존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맞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되는 새로 써야 되죠. 그런 사실상. 이제 기록들을 낳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들은 이런 걸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할 왜냐하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 같은 경우는 돈도 없었고 네.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불러주는 방송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라도 모아놓고 SNS에서 놀자 이러다가 그게 그 SNS에서 처음 이들을 발굴한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네. 스스로가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이들을 띄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맞습니다. 가능했던 게 그렇기 아닌가요? 때문에 지금 대형 기획사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위기감에 봉착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일종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흑수저 아이돌 정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언제 없어질지 몰라 라고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들이 일종의 지금 현재 청년 가능성을 건드린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취업에다가 뭐 고용 불안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고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아니 대부분 아이돌 하면 미래가 뭐 예를 들면 대형 기획사 같은 화려해야 경우는 되는데. 2, 3년만 하면 예.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그냥 되는 예.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능력도 있고 정말 음악성도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가 아니고 열심히 함에도 곧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니까 최소한 방탄소년단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인가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또 방탄소년단 이름에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방탕이라고 잘못 발음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방탄은 누구를 지켜주기 위한 방탄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혹은 20대의 젊은이들, 특히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젊은 세대를 모두 다 대변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아미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그러면 우리는 방탄소년단을 지켜주는 군대, 아미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서 탄탄한 입지를 갖게 되고 방탄소년단은 틈만 나면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아미가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가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보면은 자체 성장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문제아 컨셉의 그런 가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뭐 여혐 네. 오해에도 시달리기도 했고 네. 실제로 그런 가사들을 아직까지도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사가 사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특히 그렇습니다. 젊고 아파하는 청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가사들이 막 계속 네. 늘어나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얘기로 유엔 연설까지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기 조직과 자기 진화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청소년 시기는 사실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좌충우돌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뜻이 뭐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네. 고민과 방황을 하는 와중에 말씀하신 이제 가사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방시혁 프로듀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처음에 소위 말해서 초기 세팅만 했다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간섭을 이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진화하도록 내버려뒀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형 기획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다 모든 사생활까지도 다 이제 간섭을 하고 어떤 기획 아래에서 여기 한도 내에서만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요 순위 프로그램 보면 다른 아이돌 보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시켜가지고 예. 억지로 맞춰가지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이제 더 이상 방탄소년단의 판도라의 상자를 본 이상 몰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 시대적 문화적 대세는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존 기획형 대형 기획사에서는 아마 흉내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말 속에 이런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네. 아니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가사를 어떻게 듣고 나는 내가 듣기에도 잘 모르는데 이 가사를 외국 애들이 어떻게 듣고 따라한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제 우리가 음악을 연구할 때 특히 이제 국문학 출신 연구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요. 다 맞아요. 가사 분석해가지고. 예, 예. 그런데 음악을 들을 때 사실은 가사 자체로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좁은 범위이고요. 그냥 음악 자체로 일단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좋으면 가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탄소년단의 큰 매력 혹은 그런 가치관은 절대 우리는
전부 다 영어로 된 노래로 승부를 걸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다 섞고 예. 또 영어로도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문화 할인율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건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음악성이 굉장히 그 탁월하죠. 세계적 수준으로 예. 따라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야지 단순히 뭐 그런 가사라든지 팬덤 현상으로만 설명이 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그 음악들은 되게 유튜브로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하나가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에 수많은 상징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그 팬들이 그 상징들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갖다 만들어내고 또 의미를 갖다 해석해내고 그거를 갖다 노래와 함께 해석하고 그래서 가사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지금 프랭크 시나트라가 세운 그런 핫백과 빌보드 200을 동시에 막 네. 진입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렇죠. 두 번이나 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가수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빌보드에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차트에서 순위에 오르는 건 뭐 다른 가수도 요즘에 다 하자 그래서 빌보드 200입니다. 그랬더니 빌보드 200? 와 200은 그거 대단한 건데. 앨범 차트예요. 네, 네. 앨범을 실제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앨범을 사는 주체가 한국 팬들이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 유럽이나 그러니까 이게 인종으로 얘기하면 백인 아니면 흑인, 네. 심지어는 히스패닉, 뭐 이런 다양한 인종들의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 뉴욕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캠핑 팬들이 등장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캠핑하면서 맞아요.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팬들이 아시아 계통이 아니고요. 네. 백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빌보드 20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음악성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착각을 이제 뭐 맺혀서 많이 심어주는데 빌보드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1, 2, 3위가 아니고요. 예. 차트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러브 유어셀프 3부작 시리즈는 세 개가 모두 다 빌보드 200에 올라갔고요. 지금 그렇죠. 예, 심지어는 빌보드 승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예. 1년 동안 그 차트 안에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 나와가지고 뭐 1위하고 뭐 금메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고 빌보드 차트 안에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실체가 그만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방탄소년단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시대성을 획득했다는 건데 그것도 특히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통된 아픔들을 잘 달래줬고 그들을 지키는 그야말로 전사들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들의 그 어떤 해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전설들이 계속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모델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정직해야 되고 소통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젊은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문화를 맞습니다. 대중문화, 음악뿐만이 아니고 대중문화 전반, 특히 문화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우리한테 과제로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이 돼보는 거 거기서부터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상호 소통과 그렇습니다. 상호 협력, 예. 같이 동반자적이었던 정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식 평론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